발전을 맡은 이윤건 박사님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. 토론을 맡은 분들을 또 토론할 순서, 자료집에 나온 토론할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역사회 관점에서 토론해 주실 충청 리뷰의 김남균 기자님 소개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지역사회 대응 전략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산업위생실장님 소개드립니다. 그다음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대책 관련 관점으로 토론해 주실 건설 플랜트 노조 이성원 수석부위원장 소개해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정부 역할, 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정부 역할 관련해서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이란 사무장님 소개해드립니다. 그리고 화학물질 유통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입법부에 대한 또는 삼성전자 사고 관련 보고 그래서 심상정 의원실의 박항주 보좌관님. 그리고 본래 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본래는 저희들이 국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기구 방향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좀 나와서 토론을 해달라. 환경부 잘 모르니까 당신들 나와서 공부 좀 해라. 그런 대책 세워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별로 공부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. 이게 아마 제가 아까 굉장히 참 암울한 그런 제 전망했듯이 소일고도 외양간이 계속 고쳐지지 않은 채로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아마 또 계속 또 그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아마 반복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주 그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그 전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다 이 생각.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도 해당 부서 공무원이 와서 토론 안 하는 있다고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우리 보팔 참사 이야기했는데요.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1984년 12월 3일 날 발생한 사고인데요. 이 회사가 미국계 다국제 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입니다.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그 물질이 농약이나 살충제의 원료로 쓰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. 이건 포스견과 시아나가스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. 최대 아마 가스가 약간 이 42톤 정도가 아마 이 폭발로 인해서 나갔는데요. 단 하루 만에 죽은 사람이 한 8,000명쯤 되고요. 그 다음에 확인된 그 후유증 사망자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한 57만 명쯤 되는. 본래 그 민사소송을 그 시민들은 33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인도 법원도 굉장히 하여튼 친재벌적인 친기업적인 그런 건가 봅니다.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법원도 이 청구 금액의 한 15% 정도에서 4억 7천만 달러, 33억 달러를 청구했는데 4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또 20몇 년이 지나가지고요. 제가 사실은 보팔 참사 왜 이야기하냐면요. 이야기도 하지만 저거 직접 가봤거든요. 제가 92년도 사고 난 지 한 8년쯤 뒤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안 되고 대책이 안 세워지니까 말하자면 국제 민중 포럼이라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이 피플스 트리뷰널 해가지고 이 민간 법정을 열었어요. 그 민간 법정에 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제가 그 공장도 직접 공장 부지도 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해서 아는데요. 인가 한복판에 공장이 있습니다. 시내 한복판에. 보팔이란 도시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거든요. 공장이 시 한복판에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. 한국에도 이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.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맹독성 물질 제가 조사를 확실히 못했는데 옛날에 한번 기억을 반 거로는 인천 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전에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을 군산에 들여오려고 하다가
그때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새로 들어오는 5개 기업 공장은 못 들어왔어요.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이미 쓰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공장이 인천에 있다고 제가 그때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. 근데 놀랍게도요,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는데요. 얼마나 표가 허접하냐 하면요, 34페이지 보세요. 사고 대비 물질별 지정 수량 있잖아요. 69개 있다는 거요. 여기에 보팔 참사의 그 맹독성 그 물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. 이 정도로 우리 법 제도 관리 체계가 허접하다.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아까 저도 또 발제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또 놀랐는데요. 회사나 이 관련되는 데서 사고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 노동자가 그 밸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가스가 누출됐다. 이게 이제 사고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그게 잘못이 되고, 또 하나는 또 어디 청주인가요? 그것은 몸무게가 좀 나가는 두꺼운 사람이 묵은 사람이 이제 밟아가지고 깨졌다. 그 둘 다 그는 안전시설로서 다 미비된 안전시설. 말하자면 안전하지 않은 시설인 겁니다. 원래 안전시설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3대 원칙. 첫 번째가 뭐냐면 바보도 안전하게. 바보가 작동하다 그 다음 실수해도 안전하게. 원래 실수하게 돼 있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뭐냐, 중복 구조로 안전하게 돼요. 그래서 이 3대 원칙의 빛을 보면요, 무거운 사람이 밟아가지고 깨질 정도의 파이프는 그건 엉터리 파이프, 안전 장치입니다. 그 자체가 과실입니다.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설비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밸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가스가 누출되는 건 그 자체로 중복 구조로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. 원래 맹독성 위험 물질은 하나가 안전 장치가 고장이 나든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다른 장치로 커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에서 위험한, 안전하지 않은 설비다라는 게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로 그냥 백주에 사고를 부듯하게 자기들이 과실을, 잘못을 그대로 자백하는, 그렇게 나가도 그 범죄 자백이라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다 생각합니다. 아까 제가 술고 양간 고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, 현재. 그래서 오늘 뭐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요. 뭐 제가 이야기 또 너무 많이 하면 본말 전도돼 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토론은 그 청주에서의 사례를 보면서 아마 지역사회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,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